부자 되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제가 사비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선물이 오니 꼭 맞춰주세요. 선물은 정답을 맞췄다고 해서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춘 분들에게만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퀴즈를 풀면서 우리의 경제, 부동산 지식도 같이 업그레이드 하려는 목적으로 제가 그 어디에도 없는 저만의 퀴즈를 매번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 모르면 부동산 법인으로 투자하지 마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 왔습니다.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퀴즈 1번 나갑니다. 퀴즈 1번은 주관식입니다. 손이 조금 빠르셔야 됩니다. 타이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잘 모르시면 일단 겐또라도 때리셔야 됩니다. 자, 질문 나갑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은 클수록 좋을까요? 자본금이 크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도 크다는 걸 아시나요? 자, 대도시 밖에 법인을 설립 시 출자 금액에 따른 등록 면허세는 몇 프로일까요? 등록 면허세는 몇 프로일까요? 대도시 밖에 법인 설립 시 출자 금액에 따른 등록 면허세는 몇 프로일까요? 몇 퍼센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나왔다. 정답 나왔다. 자, 일단 제 채팅창 기준으로요. 쭉 보니까 10%, 8%, 2%다 틀렸고요. 0.5% 틀렸고요. 2%, 0.1%, 4% 틀렸고요. 이태희님 0.4% 정답 축하드립니다. 등록 면허세는 0.4%예요. 그리고 대도시 안 같은 경우는 여기서 3배 중과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을 100만 원 넣고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요. 1억을 넣고 법인 설립할 수도 있어요. 그때 0.4%로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크게 하면 할수록 등록 면허세가 세겠죠. 높겠죠.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이 많다고 10억 법인 설립해야지 이렇게 하면 등록 면허세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나갔고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주관식입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4가지를 적어주세요. 4가지를 다 한 방에 적으셔야 됩니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난이도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한의원 밖으로 나온 한의사님 축하드립니다. 신설, 인수, 현물 출자, 포괄, 양수도 정답 인정 축하드립니다. 자, 신설은 뭐죠? 그냥 자본금 넣고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 넣고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퀄이고 어렵지만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부터 아셔야 돼요. 자,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은 그냥 자본금 넣고 신설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인을 인수해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돈을 넣고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현물을 넣고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아파트를 가지고도 그걸 가지고 출자하면서 바로 법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도 현물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세우는 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포괄 양수도인데요. 포괄 양수도는 법인에다가 양도를 하는 대신에 그 현금을 받고 만드는 거고요. 현물 출자는 주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현물 출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출자하지만 실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법인한테 주면서 새로 세우니까 그에 따른 주식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포괄 양수도는 법인한테 주면서 법인에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사실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구글링을 좀 해보세요. 해보시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이걸 가지고 내가 현실에 적용시키려고 하면 그 기본 정보만 가지고는 안 돼. 한 단계를 더 나아가서 이걸 내가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까지 가줘야 되는데, 어쨌든 힌트는 여기 다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나왔고요. 세 번째 퀴즈 가도록 하죠. 자, 이번 퀴즈도 주관식입니다. 객관식으로 할까요? 주관식인데. 주관식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과밀 억제권역 안 6억 이하 주택을 법인으로 매수 시, 지금 부동산 법인 본사는 이제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상태에서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6억 이하 주택을 법인으로 매수할 때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아무래도 중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죠. 그래서 1.1%보다 왠지 높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답이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문제가 거의 나감과 동시에 답이 나왔어요. 여신님 정답 축하드립니다. 5.5%가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표준세율이 1%거든요. 근데 여기다 가산세율이 4%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5%에다가 농특세가 원래 개인은 없는데 법인은 생겨요. 그래서 0.2%가 되고, 그 지방교육세가 원래 0.1%예요. 그래서 표준세율 1%랑 0.1 하면 1.1이 정상인데 개인은, 법인은 중과가 돼서 3배 중과가 돼서 0.3이 돼요. 그래서 표준세율 1%, 가산세 4%,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3% 더하면 5.5%가 돼요. 이해하셨죠? 5.5%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금액이 6억에서 9억 사이가 되면 몇 프로가 될까요? 중과세가 법인으로 매입 시 6.8%가 됩니다. 9억을 초과하게 되면 8.1%로 올라가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워낙 요 구간별로 뭐 9억 2천만 원인데 자꾸 다운 계약서가지고 9억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를 이제 왜냐하면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법인도 동일하게 저는 슬라이딩으로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세율로 더해서 가산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 공식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요 정도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 모르면 부동산 법인 투자하지 마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취득세가 뭐 5.5% 나오면 멘붕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현물 출자, 뭐 포괄 양수도 이런 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신설법인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되돌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 알면 좋겠고, 그리고 자본금 넣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금액 넣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조금 적게 넣었다가 나중에 법인에 돈이 필요하면 자본금 증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이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대로 또 다시 돌려받으면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퀴즈로 제가 냈습니다. 재밌었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만 담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헷갈려하는 것도 좀 몇 개 내볼까요? 만약에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현물 출자하게 되었을 때 중과될까요? 중과 배제될까요? 이거는 yes 아니면 no예요. 물론 지금 이 퀴즈 그 상품권은 없는 그냥 질문 드리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현물 출자로 법인 설립했을 때 이게 중과가 될까? 양도세가 아니면 중과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미세하면서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답이 이미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중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과가 될 가능성이 배제가 아니라. 근데 100% 된다는 보장이 아니라 그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현물 출자가 가능할까요? 분양권, 입주권도 현물 출자가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현물 출자를 했을 때 그 차액만큼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보통 현물 출자를 하거나 포괄양수도를 하면 양도세 2월 가세가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법인한테 넘겼을 때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그걸 파는 시점에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양도세 2월 가세가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사업 용도가 아니라서 사업 용도로 기존에 쓰고 있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를 주고 있으면 이건 사업 용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현물 출자하거나 포괄양수 넘겼을 때 양도세 2월 가세가 기본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또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잖아요. 한번 꼬우면 이게 이제 막 헷갈리고 복잡해져요.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재밌죠? 공부 좀 많이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퀴즈까지만 조금 내드리도록 하고요.